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빨리 찾아온 북극한파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청취자분들 모두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현우 캠페이너입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걸 좀 실감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항상 겨울은 이렇게 춥잖아요. 좀 올해 좀 다른 게 있나요? 올해 좀 예년에 비해서 더 빨리 추웠다고 해요. 작년에 이맘때가 영하 0.5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네. 영하 10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파가 사실 북극의 그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트 기류가 원래 이 한파를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파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까지 닥친 결과라고 합니다. 저도 올겨울에 처음으로 오늘 롱패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약간 커튼처럼 그 북극에서 이 내려오는 찬바람을 좀 막아줬는데 약해지니까 이제 그 자꾸 차가운 커튼이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데 다들 한파 조심하시고 또 오늘은 거의 저를 위한 방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에 대해 우호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서 댓글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반가운 댓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생애님께서 팟빵에 지석쌤 없어 슬펐는데 웃음을 담당하는 윤탁쌤이 오셔서 기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제가 훨씬 또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연호쌤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또 팟빵의 마스터 인내님께서 윤탁쌤 복귀 환영합니다. 네. 눈웃음. 그리고 나연님, 연호님 화이팅입니다. 네. 알차고 재미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 오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네, 힘이 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또 윤탁쌤이 한번. 네, 된 사람 되기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를 쓰고 계신데 저희 또 자주 들어주시는 분 중 네, 하나예요. 오래된 청취자시죠. 네, 윤탁님, 나연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연호님도 환영합니다. 연호님이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목소리가 김연우 닮아 그러신 것 같은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니 기분이 좋네요.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네, 그 황남영님께서 유튜브에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짧고 굵은 네.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또 좋은 댓글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약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이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4년째 팟캐스트 패널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 명의 후원자로서 그린피스를 응원하는 동시에 또 한 명의 청취자로서 지식 채널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진짜죠? 좀 댓글 달아주실 할 네, 건가요? 댓글도 열심히 좀 달겠습니다.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고. 네, 그리고 또 김나연 선생님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열심히 또 찾아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유엔에서 공개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그린워싱,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우 또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제가 노래를 하나 또 개사를 해봤어요. 정말요? 진짜요? 와, 연호쌤 이거 어떻게 박수 박수. 나중에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요즘 따라 녹색인 듯 녹색 아닌 녹색 같은 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쌤. 그린워싱을 김현우 맞네. 맞네. 연호가 아니라 연호였네. 피디님 이거 살려주세요. 네. 피디님 지금 말없이 네. 웃고 계시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네. 그린워싱이라는 게 기업이 단순히 이제 본인들 경영 활동을 하는 데다가 그냥 그린, 환경 이런 거를 갖다 붙이는 약간 이 소극적인 개념의 그린워싱이 있는가 하면 네. 조금 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그린워싱도 있죠.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이 광고에서는 본인들이 되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녹색 이미지로 포장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런 그린워싱 활동도 요새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광고가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거짓말 감별사 같은 또 활동을 저희가 그쵸.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할게요 해놓고선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엄청 생색을 낸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약간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런 시각도 있죠. 저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예를 맞아요. 들어가지고 뭐 요즘 많이들 드시잖아요. 캡슐 커피 같은 거. 100% 알루미늄 재활용하겠다 얘기를 하지만 찾아보니까 아직 100%는 유언하고 한 20% 정도만 재활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막 식품회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하죠. 이 플라스틱 라벨이 없는 생수. 생수 페트병 만들었다. 근데 그 어떤 편의점을 가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거짓말 중 하나가 100%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병을 만들었다. 재활용되고 있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그만 걸로 이제 생색을 내는 그런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이제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어메니티. 그렇죠. 그 호텔에서 맞아요. 이제 사용되는 그 많은 전기라든지 물 이런 게 있는데 그놈의 그 수건 좀 자주 빨지 말자. 환경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일상생활 곳곳에서 좀 만나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뭐 그린워싱 아닌 게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빨래는 100%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돌아간다. 물은 뭐 폐수나 뭐 재활용된 걸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노력은 또 너무 힘들고 또 마케팅 팀이 또 칭찬받고 해야 되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윤탁쌤이 그 호텔 이야기, 수건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이 웨스터벨드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생태학자로 새우나 거북이, 귀뚜라미, 개구리 이런 멸종위기에 처한 종과 관련된 서식지를 연구하시는 생태학자분인데 이분이 1980년대 때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한 지역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네. 호텔에 있는 문구를 보셨대요. 네. 아까 윤탁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타워를 한 번 이상 쓰자, 2번 이상 쓰자 그러면서 수백만의 물이 쓰이고 있으니까 지구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편말이 써 있는 거죠. 지금도 네.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 다른 데 호텔 가보면은 전에도 본 것 같은데. 호텔이 맞았네.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스터벨드라는 분이 갑자기 머리에 꽂힌 게 네. 아니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면에서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고작 이 타월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낼 일인가? 거기에 거창하게 지구를 구한다느니 그린 뭐 녹색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화이트워싱과 비슷하다. 화이트워싱이 이 단어 뜻이 그거래요.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곰팡이 쓸고 지저분하면 네. 페인트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면은 발라버리는 감쪽같이 거.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치. 네. 실제 그 안에 곰팡이는 남아 있지만. 곰팡이는 남아 있고 네, 뭐 결로 생기고 한 건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그 화이트워싱과 그린을 합쳐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그렇게 효율을 높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다.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아주 거창하게 뭐 지구를 위한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네요. 그렇죠. 거의 30년 이상. 네. 그러니까 지구를 거죠. 위한 활동은 아닌 거죠, 인간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인터넷 녹색창이죠?
거기다가 그린워싱을 한번 쳐봤어요. 오. 그랬더니 사전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지식백과 이런 거 있죠? 네. 각 뭐 언론사 이런 데서 많이 그 경제지 이런 데서 많이 올리는데 시사상식사. 네. 백과사전 막 올라오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린워싱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 사례로 저희 그린피스 사례를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네. 뿌듯하기도 하고. 찐으로 놀랐어. 네. 진짜 평화롭진 않은 직장인데 그린하다 이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까? 네. 2017년에 저희가 한 소비자 단체랑 네. 국내에 있는 민간 석탄 발전 회사들이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설비다. 맞아. 환경 영향 제로다. 이런 문구를 쓰면서 광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제소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가 아니었을까 그린워싱과 관련된. 그래서 상당히 그 지식백과를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참 씁쓸했던. 네, 기억나요. 이게 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제 초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석탄 발전소인데 석탄 발전소에서 아무리 그 저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초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이제 석탄 발전소를 인허가를 받기 위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의 이런 비난 여론 없애기 위해서 에코 맞아요. 환경 발전소 몇 호기 뭐 이런 식으로 붙이죠 이름을. 그렇죠. 지금도 사실 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그린워싱도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이 네.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쵸? 그래서 요즘은 뭐 친환경 소재 썼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뭐 탄소 배출하지 않는다, 뭐 탄소 중립적으로 생산했다 이렇게 넷제로를 강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네. 소비자를 많이 유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투자기관들이 ESG 관련해서 상당히 압박을 높이고 있고 네. 또 이 관련된 투자 이 산업도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로 자주 말씀드리는 블랙록에서도 네.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건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이게 그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기업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이제 ESG를 어떻게 하면 홍보할 건가 그러다 보니 그린워싱을 이제 너무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탁생께서 그 그린워싱 감별사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그린워싱 열을 올리는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워싱과 관련된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도 없고 처벌할 법도 없고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한 법이 또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린워싱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를 아예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기만행위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속았던 사례 중 하나가 클린 디젤. 맞아요. 유명하죠. 다 지금 기억하실 생각하면 거예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 디젤 갖다 세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그 디젤이 화석연료잖아요. 그쵸?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찌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클린 디젤 사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큰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디젤차 오히려 뭐 시내 출입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도 환경단체 다니면서 디젤차가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고 돈 한 푼 보태주진 않고 차박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좀 문제예요, 그죠? 이런 게 조금 불법이고 뭐 속이는 행위라는 거를 널리 좀 퍼져야 되는데 이런 광고를 규제하거나 뭐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네.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 있잖아요. 이곳에서 그린워싱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 그린워싱에 대한 영역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는 이 ESG 펀드 매니저들한테 너희가 이게 ESG 어떤 펀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해라 라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렇죠. 이게 진짜 ESG 기업들이 맞는지 이렇게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그렇다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렇죠. 기업에 요구를 하겠죠. 맞습니다. 너희들 주식을 좀 내가 묶어서 팔아주려고 하는데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줘. 안 주면은 나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혼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거다. 크게 혼납니다. 네. 또 미국 말고도 유럽연합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부터 EU에서
이 금융 규제 기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은행 관리하는 곳, 그리고 보험연금 감독하는 곳, 그리고 증권시장 관리하는 곳 이런 기관들이 이 그린워싱 관련된 증거 수집을 시작을 했대요. 듣기만 해도 증거 수집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기업들이 조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이 투자 상품에 있어서 그린워싱이 이 리스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앞으로 이 금융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면 아마 뭔가 행정적인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 뭔가 그쵸.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미국, 유럽이 뭐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16강도 가고 뭐 유럽 국가나 이런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은 좀 없습니까? 미국, 유럽 말고 그런 그린워싱 규제하는? 가까운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일본이요. 일본도 작년부터 이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펀드사들 여기서 이제 ESG 명칭을 사용하는 이 펀드가 있으면 네. 이 이름에 대한 규제를 할 거다. 아.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진짜 ESG 아닌데 섞지 마라 그쵸,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올해 이 일본의 이 금융시장에서는 ESG 관련 이 펀드들이 거의 다 종적을 감췄다고 해요. 이게 더 네. 슬프다. 진짜 그렇죠. 실제 와. ESG가 아니었던 거야. 네. 혹은 와.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네. 부담스럽다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국의 금융을 감독하는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지금 그린워싱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외 상황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랑 되게 친하고 또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죠.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 여기서 2021년 12월에 기업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네, 보도가 됐으니까. 네. SK ENS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실제 ENS가 그 LNG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CO2 프리 LNG 어. 친환경 가스라고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3월 달에 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향후에 SK에서 이거를 친환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니까 아.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거짓말 혹은 과장으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건 거예요. 정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계획이라는 차원에서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분명히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획이다라는 것만 강조해서 거짓이나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저는 올해 안에 그 사법고시 수석 합격할 예정입니다. 네, 계획이 향후 있습니다. 계획에 관한 것인 만큼 네. 현 시점에서 거짓이나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 저 네. 거짓이나 과장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또 기후솔루션에서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10월 달에 SK 루브리컨츠라는 회사에서 탄소 중립 윤활유 제품을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공정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허위되고 과장됐다라고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정유사나 철강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 환경성 표시나 광고 위반 관련해가지고도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약간 SK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SK가 우리가 되게 국내에서는 친환경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선언도 되게 빨리 한 편이고 아리백도 가입했다고. 그쵸. 맞아요. 아리백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런 녹색 활동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 섞인 이런 홍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 SK가 훨씬 월등히 많거든요. 저도 네. 한번 쭉 찾아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하는 활동을 최대한 홍보하고 싶다 보니 조금은 과장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국내 사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국내에는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관련된 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표시광고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법명은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표시광고법 살펴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에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품의 환경성, 이 환경이란 개념이 굉장히 큰데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유발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에서 하는 광고 같은 것도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옛날에 그 생각해 보면 담배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인이 막 광고하고 있었대요. 오, 몸에서 진짜요? 담배를 피면 뭐 스트레스가 그쵸. 해소되고 뭐가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네. 잘못 들었습니다. 식구땡 얘기하시는 건가? 하여튼 노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를 못 하고. 이제는 담배값에 그 경고 문구가 꼭 그쵸. 포함되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오히려 그 담배가 안 좋다는 거를 광고 문구를 넣는데 이거 그 이산화탄소나 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많이 하는 그 제품에다가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되게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정말 클린 디젤 진짜. 피해자. 근데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린워싱이 아닌데 뭐 연호쌤이 봤을 때는 그린워싱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국제적으로 좀 통용되는 판별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맞아요. 비영리 재단이라든지 많은 곳들에서 그린워싱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각기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캅26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잖아요. 이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죠. 맞습니다. 저희만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이 넷제로 관련해 가지고 그린워싱이 횡행하는데 이거를 막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이 만들어서 넷제로를 그렇죠.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네, 아니면 뭐 넷제로 선언만 해놓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거나.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올해 캅27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캅27 하면은 그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거는 손실보상.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또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가 만들어져서 저는 상당히 되게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그린워싱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너희 그린피스가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그린워싱으로 본다라고 하면 누구도 사실 반론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넷제로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을 굳이 또 뭐라 할 필요가 있냐. 그래도 넷제로 선언 안 한 기업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숙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제때 마감 때까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냈죠. 넷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다고 하면 2030년까지 딱 줄이겠다. 그리고 그에 맞게 활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COP27에서 좀 권고가 나왔나요? 캅27에서 10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중에서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중에서 주요 내용들. 나머지 4가지는 그냥 혼자 간직하실 생각이세요. 나중에 아니고. 노래로 나중에 기회가 끝에 되면 노래로. 그거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뺏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다른 6가지 녹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6가지로 한번 줄여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넷제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 2050년까지 넷제로 할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넷제로 선언을 그럼 했어. 그러면 5년 단위로 혹은 뭐 2, 3년 단위로 적정 연도별로 목표를 또 중간 로드맵을 밝히라는 거죠. 네네. 저 놀란 게 이 첫 번째 권고안부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넷제로 하겠다는 서약 발표 없이도 넷제로를 이용해서 그린워싱 하는 기업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아리백 가입한 곳들이 300곳이 넘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은 많이는 안 했거든요.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계열사만이 아리백을 가입했는데 그 일부 계열사들은 사실은 뭐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하는 계열사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진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계열사는 아리백 선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발표를 했으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을 하는데 기업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공급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전체 이 가치 사슬을 포함해서 1.5도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관련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탄소 배출하는 거를 스코프 1, 2, 3로 나눠서 보는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한 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가장 놀라웠던 게 얼마 전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화석연료 회사인데 넷제로 석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석유가 탄소 중립 넷제로가 석유. 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운송 같은 거는 친환경을 했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인증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스코프에 따라서 어떤 스코프는 좀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스콥 3가 될 거예요. 네. 본인 회사뿐만 아니라 음. 이제 본인에게 납품하는 이 공급업체들에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혹은 뭐 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전체 구조에 있어서 나오는 걸 스콥 3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들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스콥 3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스콥 3를 공개할 때 선택적으로 이 몇 가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스콥 3 공개했다가 올해부터 아예 스콥 3를 빼버린다거나 아하. 이런 식으로. 게다가 또 이 스콥 3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최소한의 것들만 뭐 인직원 출장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넣는 그런 행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또 어떤 권고가 있었나요? 네. 그리고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만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설비를 얼마만큼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밝혀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넷제로를 위해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사실 인센티브 돈이 들어와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 차원에서 이제 맞아요. 밀어줘라. 그래서 스스로 아니 돈이 들어와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거기서 공감했는데 공감 포인트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네. 이것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또 기술 개발도 필요하겠죠. 그쵸. 이게 기술적으로 또 분명히 스콥 1 부분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R&D 투자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이거를 실제 이행할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역량을 개발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계획을 또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님이 넷제로 한다고 선언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에 맞게 어느 팀이 어떻게 일할지 그런 게 그렇죠. 돼야죠.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로빙, 정책 옹호 활동 네.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사실 기업이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미비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경우에 기업이 나서서 정부에게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늘려달라. 우리 전환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로비 활동 그리고 정책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 그린피스가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이야기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수백 개 기업들이 모여서 정부를 대상으로 되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들은 기업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뒤에서 우리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저기 승계 작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업구역 개발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로빙 활동 엄청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네.
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를 물어보실 때는 아 이게 법이 없어서 음, 나라에서 안 도와줘서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옹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네. 근데 이야기를 일본 하고 기업들은 아예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넷제로 할 수 있게 법도 만들어 달라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정책 활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네.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투명성 부분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이 실제 기업이 이런 활동들 목표를 세우고 실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사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그쵸. 안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런 정보를 올려라. 아까 두 번째 내용이랑도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못할 게 없는 게 음. 이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보는 꼭 공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환경 이런 오염의 주범일 수 있는 기업이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끔 한다면 누가 그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지금 좀 부진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맞춰서 이행을 해나가는 게 더 멋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기후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 공시가 지금 입법화 곧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공개를 해야 되니까 큰 메이저 회사들은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개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공개를 할 거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런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보를 다 같이 맞습니다. 공평하게. 그게 볼수 소비자뿐만 있어야죠. 아니라 사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재무 공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얼마나 이 기업이 튼튼한지, 재무상 건전한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기후 문제도 사실 되게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있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 아, 이 기업이 이런 규제를 받게 돼서 이제 기후 위기에 잘 대응을 못 해갖고 이런 규제를 받거나 이런 세금을 많이 내거나 이런 수출 시장이 막힌다거나 그런 거를 충분히 알려야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그 소액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전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만 혼자서 또 할 게 아니고 또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 사회의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을 모아서 혹은 기업들끼리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조금 더 본인들이 노력을 한다거나 아까 윤탁생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미비하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그 정부에서 돈주머니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이거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사실 피해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기업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 소비자들이 유럽연합의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기업의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 좀 기업에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린워싱을 하게 되면 사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기업을 믿지 않겠죠. 거짓말쟁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소비자들은 사실 옳은 일 하고 싶어하고 그쵸. 내가 쓰는 돈이 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데 쓰이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린워싱이 발견이 되면 사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기업을 믿지 않고 그 브랜드까지도 이제 신뢰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까지도 이제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송할 수도 있고 그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재무상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브랜드 충성도가 낮아지면 이제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하겠죠. 대체 회사를 그렇죠. 선택하겠죠. 우리가 핸드폰 어떤 한 그 브랜드를 쓰다가 여기 안 되겠네 싶으면 이제 그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이런 움직임이 또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벌금을 물게 되면 이것도 사실 또 치명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워싱은 실질적으로 지구와 인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린워싱 하면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본인들의 행태를 그린워싱하는 행태를 이렇게 가리는 것으로만 쓰면 사실 지속 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그린워싱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들도 그럼 그린워싱을 했다가 걸려서 좋을 건 없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마케팅 팀을 우선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네. 마케팅 팀, 홍보팀, ESG 네. 팀. 그린워싱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내가 너네들 가르칠 시간이 충분히 없으니까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에피소드 들어봐라. 공유할 좋네요. 테니까 네. 이걸 들어라 우선. 듣고 얘기하자 이렇게.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기업을 홍보하는 팀들뿐만 아니라 저는 또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전략팀들 이런 또 기업의 또 위쪽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처음 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얼마만큼 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일 다 끝내놓고 나중에 이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는 여전히 그린워싱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처음에 전략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후나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비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상기후를 또 겪게 되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흰남노로 피해를 그렇죠. 입었잖아요. 네, 흰남노. 생산시설이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게 강도 높은 태풍의 빈도가 잦아지면 생산 시설에도 이제 영향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보니까 재작년인가 한번 그 큰 태풍을 맞아서 한 30분 동안 정전이 된 적이 있는데 수백억의 또 피해를 입었다. 정전 한 번만 가지고도 네. 그렇게 리포트를 한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 생산 시설도 문제가 일으켜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또 판매량도 줄겠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에게는 결국 경제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비용 문제로만 볼 것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중에 아주 중대한 리스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업 CEO들이 그 가장 생각하는 중대 리스크에 항상 기후위기나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CEO들이. 뭐 한국에서도 그 좀 그런 시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나. 포스코의 그 흰남노 피해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피해가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기후는 일어날 수도 점점 있는 더 거고. 심해질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에게 있어서 이 평판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싶어요. 네, 브랜드 이미지. 맞아요. 이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광고로만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2020년에 삼성전자가 아리백 그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본인들의 기후 리스크에 어떤 유형이 있을지, 어떤 리스크가 기후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피해를 입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저희 그린피스의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시민분들께 알리고 또 삼성전자가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 이 삼성전자라는 브랜드가 갖는 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평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뭔가 마지막 마무리가 멋있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린워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그린워싱에 대해 조목조목 좀 짚어봤는데 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조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그 광고라는 게 그 소비자들을 자극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소비자들도 기만하는 행위고 네. 또 기후위기도 심화시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배 광고처럼 좀 규제하는 걸 뒤늦게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구 얘기 너무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좀 더 그 넷제로에 맞게 잘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광고하면 소비자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그린워싱 문제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거 관련된 활동을 조금 저희 캠페인에서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붓바살바에서도 계속 소식 전해주실 네네. 거죠?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고 그 소식을 나연쌤과 다음 방송 때부터 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슬프지만 또 나중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슬픔을 노래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을 노래로. 네. 김나연 아닙니다. 선생님은 뭐 어떻습니까? 마지막 방송으로 그린워싱이라는 주제. 네, 좀 그린피스다운 주제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그러는 동시에 또 청취자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고 네. 무엇보다 붓바살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붓바살바로 마지막을 하게 돼서 좀 기쁘기도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이제 저도 그린워싱 관련된 캠페인은 이 붓바살바 꾸준하게 청취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새로 가신 곳에서 그린워싱 하라고 하시면 저희 방송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네네. 이 에피소드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려야겠어요. 네, 좀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연호쌤, 윤탁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